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후보한테 씌우지 마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변할게요. 그 설란영 여사도 순천여고를 나왔더라고요. 함께 그렇습니다. 가셨는데 반응 어땠어요? 동생은 매산고등학교 나왔고. 아 그래요? 예. 네. 아주 좋았어요. 네. 물론 거기에 뭐 야유 보낸 사람 한두 명 있었는데. 아 그래요? 뭐 그거는 그냥 그 지역에 그 전라남도 분들이 특히 한이 많아요. 예. 광주 항쟁 때 너무 당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변속을 못했다고 그럴까요? 예.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첫 강점이 뭐냐면 노동계에서 시작했어요. 예. 아무 권리가 없는 노동자를 위해서 싸웠고 감옥도 갔고 그렇죠. 예. 사모님도 그렇고 예. 그래서 가만히 제가 30년을 생각을 해보니까 30년이 아니죠. 45년을 예. 생각해 보니까 저 인생에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저하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같아요. 뭐냐 변속을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병드는 게 변속을 못한 거예요. 네. 변속을 못해가지고 386이 이 80년도에 머무르러 있어요. 네. 모든 걸 까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이 나오고 특검이 나오고 나 우리 전라도 친구들 만나면 야 너 탄핵한다? 너 특검한다? 너 까불면 특검한다? 탄핵한다? 이게 아주 악담이 돼버렸잖아. 아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노동자를 위한 그때는 아무 그 뭐랄까요 인권이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변속을 했는데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 경제가 맨 먼저 앞세워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예. 경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경제를 지금 앞세우는 것이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상식을 얘기합시다. 상식. 예. 도덕성입니다. 그저께 또 형수한테 한 얘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예. 세상에 영어로 표현하면 그 어떤 짓은 사람이 해서는 안 돼. 거룩한 땅에 걷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예. 영어 속담. 거룩한 땅에 걷지 말라. 예. 그 형수한테 예. 아이고 그냥 툭툭 말을 던지는데 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녹음을 한 번 더 듣고 이번 대선에서 그런 분을 우리의 수반으로 뽑을 건지 할 수 없어요. 뽑으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에 빠지고 국가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고 베네수엘라 샤베즈2가 탄생해서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듣고도 찍겠다는 분들이 근데 거의 40% 후반 정도 되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투표하러 들어갈 때는 이성을 좀 찾을 거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우리를 너무 미워하니까. 우리 당이요.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번에 네. 운동하면서 후보는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네. 당이 잘못했어요.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돼요. 더 혁신이 필요해요. 네.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변화, 단합, 희생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안 통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후보한테 씌우지 마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변할게요. 후보가 되면은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당도 고쳐나갈 겁니다. 저도 그 앞장을 쓸 겁니다. 우리 당을 쇄신하는데 못했던 혁신을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우리 당의 잘못을 후보에게 씌우지 마라. 아 이거 울림이 있는 말인데요. 네. 김문수 후보의 여태까지 인생을 봤을 때 뭐 도덕적으로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는 후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업적도 있었고 예 그런 후보니까. 김진홍 목사님 어제 내가 예. 그 설교를 들었는데 예. 뭐 돈을 많이 모아줬대요. 옛날에 그 도지사 선거할 때. 근데 돈이 남았는데 그걸 국고로 뭐 다시 당으로 이렇게
국고가 아니고 당으로 20억 원. 예, 예. 예, 당으로 다시 돌려주는데 예. 그거 좀 쓰고 파티하자고 그러는데 반대하더래요. 난 참 도대체 목사님보다 더 도덕적인 그 정치인은 난 어제 처음 느껴봤어요. 예. 여러분 상식입니다. 네. 도덕적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한 쪽으로 갈 겁니까? 예. 선택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설랑윤 여사와 함께 순천 다녀오신 얘기 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최초로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광주에서 12.72%, 전남 11.44%, 전북 14.42%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뭐 그렇게 좋은 컨디션에서 열리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설랑윤 여사가 또 전남 순천 쪽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 또 호남에서도 이번에 지지율이 좀 올라올 것으로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 처갓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뭐 장계를 가서 처갓집이 좋아서 뭐 기둥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 제가 광주에 가서 5.18 전날 제가 후보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설 여사를 만났으니까 네. 이 약속하십시오. 대선 끝나고 대통령 된 다음에 우리 호남을 좀 챙겨주세요. 이 세계의 호남 정권이 호남을 위해서 사실 실속 있는 무슨 뭐 남는 무슨 정책이나 예. 발전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전라도 촌놈 아니에요. 순천 촌놈인데 예.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책상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우파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김대중까지는 IMF를 넘겨줬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분이 JP, DJP 연합, 김종필 씨 우파하고 정부를 같이 만들었어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DJP 연합. 예. 근데 요번에 우리가 계속 민주당을 그냥 장님처럼 계속 찍어주면 네. 과연 그게 호남에 전라남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처갓집이 이제 그 우리 순천이고 네. 전라남도니까 이 경상도 대통령이더라도 이분이 이제 우리 전라도를 좀 도와줄 거라는 걸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정치적으로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온 것 보면 잘할 거리라고 봅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도 하셨고 호남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 괴를 좀 같이 하는 분이죠.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전격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공동정부나 뭐 개헌 추진 협력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합류 이거 대선에 어떤 정도의 변수가 이낙연 총리는 아주 노련하신 분이고 예. 호남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표현했고 사실 상식적인 표현인데 용기가 필요해요. 네. 그 용기를 가지고 어제 그렇게 나온 거를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뼈대가 있는 분이구나.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했구나. 정확한 얘기입니다. 거기 무슨 새민주당? 새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 그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좀 모임이 좀 있는 것 자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근데 그 이낙연 전 총리를 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다. 천만에요. 예. 그 민주당은 김대중 김대중 철학을 다 버렸어요. 행동하는 양심이 없어요. 그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김대중이 환생해서 이재명으로 나타났다. 아이고 그 양반은 계속 무슨 뭐 누구는 이호 여사 같다 그러고 아이고 친하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친했죠. 그래요. 예. 옛날에 친했죠. 도저히 그분이 얘기한 거를 아마 연세가 드셔서 조금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점잖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뿌리는 새미래민주당에 있습니다. 네. 원래
사상적인 뿌리는 이낙연과 그 새 미래 민주당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예, 예. 굉장히 그분들이 그 국가를 생각하고 지금 그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나라와 당을 생각하냐 아니면 권력만 생각하냐. 1년 동안 제가 국회에서 지켜온 바로는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그 머리 좋고 원래 양심이 있었던 분들이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는지 민주당 좀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서 좀 올바른 길로 하세요. 양심선언 좀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이단 종교입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끝까지 전두환 정권 때도 제가 광주에서 통역도 했고 그 어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독재를 반대한 사람이고 네. 그런 집안인데 이 민주당도요 적을 닮아버렸어요. 전두환을 닮아버렸어요. 독재하고 있어요. 독재당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 자기 개인의 권력만 지금 계속 그것만 쫓아가고 있어요. 네.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사법부 선택도 제가 존중하고 무서운 건 하나님하고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왜 눈에 안 보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맹종을 하는 건지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 좋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 적이 아니에요. 트럼프화가 우리 상대예요. 네. 북쪽이 우리 상대예요. 그렇죠. 전 세계가 우리 상대예요. 왜 우리가 이런 왜 우리가 민주당하고 싸웁니까? 민주당 분들이 정신 차리면 같이 나라를 더 개성발 7대 강국이 7대 강국이 5대 강국 3대 강국으로 가야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요. 파퓰리즘으로 가고 샤베즈가 말이에요. 네. 남미에서 네. 가장 남미 중미에서 부강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렇죠. 300만이 떠났어요. 망했어요. 네. 석유가 제일 많고 부자인데 그냥 그거 포퓰리즘으로 운영하다가 그냥 대한민국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욕을 엄청 먹을 각오하고 들어왔어요. 작심하고 들어왔습니다. 욕 먹어도 좋습니다. 네. 어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과 제가 1년 동안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민주당이 우리하고 협상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예. 이게 협치예요? 이게 포용이에요? 이게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이게 김대중 사상이에요? 민주당 당원분 또 민주당 성향 있는 분 오늘 저 얘기를 들으세요.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선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당을 우리 국민의힘도 개혁을 계속하고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지금 일주일 동안 앞으로 6일 남았죠. 선거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오늘은 또 태안 또 내려갑니다. 아, 태안에 예. 내려가신다. 아, 바쁘시네요. 또 모레는 아마 금요일 날은 제가 또 울산 갑니다. 예. 호남도 중요하지만 대구 분들 이 방송은 또 우리 경상도에서 많이 보시는데 이탈하지 마세요. 한동훈님은 어떻고 이준석이면 어떻고 또 총리님은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끌어모아야 됩니다. 다 안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데 이준석 대표도 25시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요. 오늘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 품에 제가 부산을 가지 않았습니까? 부산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뭉쳐서 하나. 엊그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인사 전화도 했어요. 뭐래요? 예. 뭐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또 총리한테도 지금 다시 또 호소합니다. 지난번 저 다른 방송에 나가서 강력히 호소했는데 지금 뭐 경찰 무슨 출국 정지? 출국 금지.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요. 이거는 이미 탄핵당해서 내란에 관계 없는 게 확증이 된 사람인데 예. 이걸 출국 정지를 시켜요? 아마 거기에 보면
정치적인 그 재판으로 보여요. 정치적인 수사로 보여요. 예. 걱정돼요. 하필 이렇게 대선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출국 금지 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제 눈에는 협박으로 보여요. 협박으로 보여요. 예, 정치적 협박이에요. 그런데 이걸 차고 나와야 돼요. 총리님께서. 예. 차고는 어렵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점잖게 살아와서 그렇게 하긴 없지만 이 탄압을 고백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 있을 수 없다. 나는 결백하다. 그 계엄도 반대하셨잖아요. 네. 그 뭐가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대통령 감옥에 계실 때 한 40몇 프로 거의 50%가 그렇죠. 동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세력이 전부 다 내란 음모자들이에요. 저보고도 그 최고위원들이 내란 음모자래요. 제가 언제 내란을 일으켰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예요. 일제 3.1운동을 하려고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아버지는 인천에 싸웠고 엄마 동생은 장진우 전투에서 싸웠고 네. 인효환은 광주에서 전 세계가 알 수 있게 광주에 대해서 통역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내란 음모자예요? 그건 말이나 돼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분들이 대통령직을 잡으면은 뭐 이미 행정부 이미 우리 국회는 무너졌고 네. 대통령 끌어내렸죠. 재판을 또 무슨 법이 불법을 그냥 합법으로 만들어 불죠. 또 검사를 끌어내리죠. 예. 판사도 끌어내린다고. 판사 예. 끌어내리죠. 예. 탄핵. 니도 나도 탄핵. 예. 옆에 국회의원 보고 그랬어요. 우리도 탄핵하겠네. 좀 있으면. 이런 식의 국가 삼권 분리를 주저앉혀버리면요. 이거 어디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배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의원님 근데 아까 이제 한덕수 전 총리 말씀 좀 하셨잖아요. 두 분 좀 친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님하고 제가요. 예. 재복상, 예. 경찰, 군인 또 소방관 이 영웅적으로 잘한 사람들 표창하는 네. 동아일보 상이 있어요. 아, 예. 그 심사를 같이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연락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연락은 한 달 전까지는 했는데 이제 예. 본인이 선거가 되면서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 했는데 문자는 제가 많이 보냈습니다. 호소하는 네. 문자도 보내고 그 전에는 제가 나라가 걱정됩니다, 총리님. 그랬더니 인 의원님 저도 나라가 걱정됩니다. 제발 좀 나서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렇죠.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탄압받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민주투사입니다. 예. 우리 총리님은요. 예.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이제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이거 부당성을 지금 자기가 출국 정지 당한 것도 부당하고 가는 방향도 잘못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가 절반 정도의 대한민국을 그러면 그 내란을 덮어 씌운 이 우두머리라는 용어 썼어요. 네, 수괴라고. 예, 아니 이분들이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 우두머리 행동이 예. 그러면 이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 한 절반을 통치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요? 그거 심각한 분열이 더욱 더 될 거고 한 번도 우리하고 생각 다른 사람을 나는 포용한다. 예. 전두환 노태우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식 때 모셔서 또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다 포용한다. 예우를 했죠. 예. 네. 그게 민주당의 전통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엉뚱한 완전히 엉터리 길로 이미 간 거를 제가 1년 동안 봤고 계속 이런 방향을 나갑니다. 지금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3차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정치 관련된 분야였는데 이게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이게 토론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정책 관련된 내용은 잘 안 나오고 너무 좀 짧기도 했어요. 하나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공평성을 위해서 얘기해야 될 거는 저도 아들을 키워봤는데 아들이 전생에 적입디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자식을 가지고 이재명 자녀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께서 몰아붙인 거는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솔직히 정돈을 가는 사람으로서 집안이나 누구하고 친했다 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그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씌워도 아이고 그 형수한테 한 말 뭐 주변 사람들 뭐 대북 송금 네. 뭐 아이고 대장동 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증거 없는 조작 기소였다 또 이랬잖아요. 이게 그 재판 중지 같은 거 황제도 이렇게 안 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거 엉터리 기소다. 증거 없는 조작 기소다. 예. 대북 송금은 부지사가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이 국제법에서도요. UN 제재가 있고 미국 제재가 있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우방인데.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북쪽에 돈 보내는 것이 지금 여적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로 treason이에요. 그리고 문정권이 문정권에 뭐 정책이 성공한 거예요. 뭐 백두산 가서 만세 부르고 그 북쪽에 김 씨하고 가서 만세 부르고 불과 2년 만에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그게 성공한 정책이에요? GP 폐쇄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원전 기술을 그냥 다 봉쇄해버리고 최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뭐 한두 가지예요. 빚이 한 500조 늘었다고 그래요. 그게 다 민주당 정권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뭐 25만 원씩 나눠 갖자 뭐 호텔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 그냥 상식적으로요. 네. 아무나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손도 생각하고 우리 자식도 생각하고 손자 손녀도 생각하고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서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게 중요한 핵심 아니겠어요? 네. 빚더미를 넘겨줄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당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당은 달라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풀어나가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 정치 어디 갔어요? 그렇게 되는 게 정치인데 지금 의회 얘기들만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개헌 시에 대통령 연임을 재임 중인 대통령,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했겠죠. 재임 중인 대통령도 연임에 적용할 줄을 두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그 의원님은 이제 국제 정치도 많이 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국민의 의사를 계속 강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이 있어요. 예.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예.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통이 있습니다.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개헌해서 4년 뒤에 2번 한다. 그러면 요번부터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부터. 그 상식입니다. 근데 그거에 국민의 뜻에 있으면 내가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진핑 주석처럼 될 거예요? 푸틴처럼 될 거예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 특히 경상남북도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6.25 때 우리 마지막 보류가 부산이었어요. 우리를 그때 구해 주셨는데 끝까지 버티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버텨 주셨는데 대한민국 지금 정치가 6.25 이후로 가장 중요한 선거예요. 제발 뭐 전라도에서 뭐 우리 당 안 찍습니다. 많이 적게 찍어요. 그래도 20% 이상 나왔으면 참 20-30%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경상남북도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우리 지금 절박해요. 네. 정말 빌고 싶은 그런 그 기분입니다. 절박하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근데 이게 국힘 초반에 선거운동할 때는 절박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당협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때 처음에 좀 그랬어요. 여러 가지 너무
그런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병원에 내가 많이 썼던 말이 anybody가 생각하기에 somebody가 하겠지. 근데 nobody가 있어요. 그게 네. 이 시점에서 유머가 좀 필요해요. 네. 정말 또 의학 용어로는 stupid라는 게 우리 미국에서 제가 수련을 받았는데 연세대학교 의대 네. 졸업하고 미국 가서 받았는데 바보는 약이 없다. 처방이 없다. 네. 바보 짓을 많이 했어요. 예. 이거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고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그 말까지 했어요. 우리는 더 실수할 게 없다. 바닥을 쳤다. 이제는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네. 근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안에서 엄청 내분 있고 싸우고 뭐 실수하고 어떻게 보면요. 돌려서 생각해 보면 희망이 있어요. 네. 다투는 거. 희망입니다. 북에서 온 사람이 우리 당에 와 있어요. 아, 박충건. 네. 예. 인요한이가 전라도 순천 깡촌놈이 우리 당에 와서 예. 발언도 엄청 세게 해요. 엄청 휘둘고 있어요. 우리 당의 다양성,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이 변했고 전라도에 있는 우리 사랑합니다. 전라도를. 뭐 어떤 때는 나라보다 전라도를 더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데 우리 호남 투표자들도 잘 저를 보세요. 그리고 경상도 우리 유권자들 충청도가 또 이번에 돌아섰다고 그래요. 우리를 많이 지지한다고 그래요. 난 충청도를 또 많이 믿어요. 오늘도 태안 내려갑니다. 태안 내려가서 한번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어제 여사님하고 전라도 갔고 또 금요일 날은 울산을 또 갑니다. 제가 네. 전라남북도 뭐 호남 선대위원장이지만 이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번 선거에 올바른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의원님 요거까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 이준석 후보하고도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뭐 예전에 비판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혁신위원장 하실 때는 징계 처분 취소도 하셨고 여러모로 이런저런 또 인연이 있으신데 가끔 연락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면에 좀 연락해 보셨어요? 한 2달이 조금 안 됐는데 그래요? 전화를 해서 예. 부산에서 내가 못한 일 성공하고 싶다. 예. 좀 들어와라. 그리고 오늘 방송을 빌려서 얘기했는데 총리가 됐든 외교본부 장관이 됐든 당 대표가 됐든 이 통 크게 놀아야 돼요. 그분이 요구한 걸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구하는 거 그거 마지막에 지금 후보 자기로 해달라 그거잖아요. 단일화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이거를 제가 나서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우리 당 안에서 후보님이 원하는 전에 머리 좋고 젊고 젊은 층이 따르고 큰 인재예요. 네. 제발 좀 이준석 후보님 들어오세요. 부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부탁합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를 할 테니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국힘 입장에서 그것은 좀 거시기해. 거시기한뒤 예. 도움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함께 가야 돼요. 오늘 하루 딱 남아 있습니다. 하루 딱 남아 있는 것 같고 내일부터는 이제 내일 아침 6시부터는 그 투표 용지가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예. 사전 투표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 안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단일화 협상 사실상 마감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희망의 한 가닥이 남아 있어요. 예. 대한민국은 25시의 역사를 예. 이룹니다. 오늘 새벽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예. 우리 여러 사람이 뭐 이낙연도 오셨고 또 우리 경기도지사 했던 우리 손학규 대표도 왔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 뛰어들어서 이제 선거 막판까지는 다 하나가 돼서 이 선거를 이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개혁을 합시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인요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예, 앞으로 또 지금 태안도 가시고 울산도 가시고 일정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또 남은 시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도 예 질문 하나가 좀 남아 있었네. 그래 요거 또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같이 다녀오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수행했는데 네.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요? 그냥 대통령 후보보다 더 제가 반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분은 절대로
어제도 사소한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리더라고요. 아하. 절대 이거는 아니다. 좀 불쾌할 정도로 갖다 준 사람이 아주 뭐 사소한 거였지만 뭐 어떤 먹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조심을 하더라고요. 작은 일을 그렇게 처리 잘한 거 보면 큰 일도 양심 있게 도덕적으로 나갈 거리라는 걸. 그리고 남 얘기를 많이 들읍디다. 예. 그게 가장 어제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그 퍼스트 레이디로 모실 만한 자격이 넘치는 분입니다. 예. 인유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절실하게 간절하게 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생각이신지 충분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좀 진심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딱 6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는데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역사가 바뀌려면 또 6일 안에 100번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6일 동안 정치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